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김종철입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예, 이제 올해도 진짜 한 달여밖에 안 남지 않았네요. 아침에 그 가을 끝을 알리는 비인가요? 하여튼 비도 내렸고, 이제 비가 또 그치면 날씨가 진짜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진짜 겨울, 완전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올해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벌써 또 새해 준비를 합니다. 2024년 새해 준비도 잘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12월 달 또 준비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우리 정치, 뭐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는 또 그게 또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또 올 11월, 올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그리고 12월 한 달 내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죠.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 쌍특검 국회 통과 여부, 그다음 예산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저희 오마이 TV 생생하게 여러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 이분의 목소리와 함께 저희 항상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또 한 주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아이고.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한수하고 과분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항상 월요일 아침에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 정말 나라 걱정 또 가정 살림 걱정 가득하실 텐데, 아유, 그래도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해야죠. 그럼요. 제가 네. 세상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이 저지른 폐악질을 고발하는 방송, 민생경제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 열악하다라는 방송을 하지만, 네. 그래서 절망을 키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바로 그 절망 끝에 반드시 희망이 오고 고진감래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드디어 네. 수없이 많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폐악질들이 드러나면서 길이 네.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또 소장님이 그 동안에 진짜 불철주야. 정말 예, 예.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 또 저희 방송 포함해서 기자들 통해가지고 많은 또 새로운 정보들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을 또 주실 거라 또 생각이 되고, 예. 먼저 지난주 또 저희 우리 촛불 시민행동 포함해서 우리 한 주 또 고생 많으셨죠. 추운데. 예. 요즘에 뭐 집회면 집회, 네. 또 기자회견 기자회견. 그다음에 요즘 이제 북콘서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기득권에 찌든 현역 의원 북콘서트보다 신인들 북콘서트 많이 다니는데, 네. 그래도 이례적으로 우리 강득구 의원은 오늘 고속도로 게이트에 아까 저기 뭐 풍선 들고 오셨던데? 제가 풍선 일부러 갖고 왔어요. 아니 풍선이 어제 안양에서 이제 제가 4시에 일요일 4시는 항상 축구를 해요. 풋살을. 그렇죠. 풋살 예전에 이제 2시에 가서 우리 안진걸 TV에서도 생방송을 했는데요. 발바닥 정치. 이름 좋네.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그러니까 정치. 최소한 의원들이 네. 야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또 네.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네. 발바닥 정치, 민생 정치에 대한 포부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 우리 6월 5일 날 오마이TV에서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다음에 네. 언론사에서 안 받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민생경제연구소랑 오마이TV의 단독 보도를 보긴 봤는데 약간 대면. 근데 이해찬 대표는 참 촉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해찬 대표는 6월 중순에 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이제 온희룡이 막 이해찬이 우리 배우라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야, 온희룡 장관, 우리가 보도한 걸 그냥 인용하신 거지, 예의 못된 사람. 근데 이제 강득구는 그때 6월 중순쯤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저기 오마이TV랑 우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봤느냐. 네. 근데 심사숙고하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그때는 비리가 아니라 맞아요. 예, 여러 가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핵심 비리이고, 또 그 전에 야권에서 일부 뭔가 문제 제기했다가 역공을 당한 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공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진보 유튜브나 민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네. 뭔가 문제 제기할 때 역공 당하고 빈틈 드러나가지고 정확한 팩트
틀을 확인해서 바보 돼버리고 네. 그러면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이나 야당 쪽으로다가 에이 저놈들 네. 한심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팩트체크 꼼꼼히 해서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그러니까 이거 고속도로 게이트는 TV 토론이나 저기 유튜브 토론 보면요 보수 패널 중에도 네.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강두구 6월 28일 날 기자회견 해주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때 뭐야 이거? 6월 28일 기자회견 해주셔가지고 이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기 책 제목이 발바닥 정치. 네. 역시 현역 의원들이나 민생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 전사 3명 네. 여현정 군의원님, 최재관 의장, 양평군 위원장님 네. 제가 올라가서 발언하고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여수. 하여튼 이름이 좋습니다. 여수는 제가 지난 주말에 여수에 조계원 후보 저 특보라는 사람 그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이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정책 수석이었는데요. 예, 거기 예, 갔는데 예. 저희들이 갈 때는 아니었는데 토요일 날 끝나고 맞아요. 뭐 목요일 날 저희는 이제 현장 무슨 생방송했는데 토론을 하셨다고 그러네. 기본사회 여수 기본사회 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인데 네. 용해인 대표님이 오신 네, 거예요. 용해인 대표 전에 그리고 많이 다니시죠. 기본소득이라든지 복지국가의 이론적 틀을 만든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 강남훈 교수 예. 그다음에 요즘에 민주당 혁신의 기수 더민족신의 강윤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조기현 부대 이렇게 원래 저까지 5명이 토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주말에 집회 뭐 안국구 의원님 북콘서트 아이고. 황운하 의원님 북콘서트 뭐 다녀야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요일 날 여수에 가서 이분들이 300일 넘게 네. 여수에서 300일 넘게 윤석열 퇴진 1인실 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폐수.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날 안징을 TV 여수까지 가가지고 네. 생중계. 그러셨군요. 예, 생중계하고 토요일 날 여기 패널에서 빼달라고 그랬죠. 일주일에 2번은 못 온다. 근데 제가 안 가서 미안해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갔든 안 갔든 간에 이건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용해인 대표님이 전국을 돌면서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것도 멋있고 네. 그다음에 연합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보 정당이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반윤 진보 전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민주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전국 기본사회 포럼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진보 민주 세력 중에서 복지국가 경제민주화의 단계를 기본소득 또는 기본사회로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네. 그 촉진제를 용해인 대표님이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이건 좋은 역할입니다. 홍 대표께서 지난주에 개혁연합신당 제안을 그렇죠. 하시면서 개혁연합신당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이대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네. 민주당이 이성정당을 만들면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약속대로. 근데 병립형으로 가지 말고도요. 그냥 두면 용해인 대표가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이 네. 범민주 진보 세력의 신당이 돼서요. 거기에 지금 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네. 그다음에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 퇴진 집회하는 그 시민사회 쪽. 시민사회 인사들, 네. 그러니까 다 결합한다는 거. 용해인 대표는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까지 다 와라. 용광로가 되자. 네. 그럼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 필요도 없어요. 위성정당 만들어서 요거도 들 필요도 없고요. 네. 왜냐? 이 당이 이 개혁연합신당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랑 연대를 할 거고요. 네. 후보를 안 내거나 아니면 민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경쟁력 있는 지역구가 있다. 만약 용해인 대표 같은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경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는 예전에 통합진보당 약공 공조 때도 지역구에서 배려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경선한 데도 있고 경선 안 하고 배려한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 지역 후보는 아주 제한적이겠죠. 개혁연합신당은. 그렇죠. 대신에 비례는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범야권 진보 지지자들이 여기 그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위성정당 아니어도 다 찍습니다. 위성정당이라 그러면 오히려 꺼림칙해요. 우리 그러면 안 소장께서는 그 민주당 쪽계보다는 용해인 대표가 얘긴 그 개혁연합신당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 않다. 네. 어쨌든 정당 득표에 근접한 의석수를 연동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진보 소수 정당들, 시민사회 세력들도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말한 다당제 네. 제 3지대에서. 네. 근데 제 3지대가 그동안 실패했던 건 대부분. 3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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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대가 그동안 실패했던 건 대부분.
그 양비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보수도 아닌 중도 뭐 이러면서 망한 거거든요. 또 오히려 한국 사회 제3지대는 뭐냐면 양비론이 아니라 윤석열과 싸우고 네. 민주당과 연합하되 민주당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좀 더 활기찬 진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도 보수 민주당 대 좀 더 개혁적인 중도 진보. 급진 진보가 모여 있는 개혁 신당이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잖아요. 민주당보다 좀 더 왼쪽에 예.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싶어해요. 그냥 민주당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진보적인 정책, 민생을 살리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을지로위원회라든지 많은 노력을 네. 했죠. 네. 또 옛날 반값 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경제민주화 네.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죠. 누구보다도. 하지만 민주당이 가진 거대 정당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또 굉장히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정책에서 선명함을 구현하기 쉽잖아요. 당장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까지는 빛나는 성과를 냈지만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너무 받아서 쫓기는 것도 있지만 네. 민주당이 워낙 거대하니까 네. 또 여러 세력이 혼재돼 있으니까 치고 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옛날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마중만 해줬던 것처럼 용인 대표가 제안한 진보 개혁연합 신당에서 비례대표 중심으로 그게 민주당이랑 지역구에서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역구는 가급적이면 민주당 후보가 현실적으로 당선되게 돕고 대신에 비례는 민주당 이성정당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범진보연합 등에서 민주당이 우군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을 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용 대표랑 어느 정도 좀 조율을 용 대표님은 뵙진 않은 용 대표님 제안을 보니까 그런 취지라는 게 읽혀졌고 그렇습니까? 대신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네. 송영길 대표님 측 분들하고 제가 자주 소통하고 있죠. 네, 네. 이번에 그 사회민주당은 용 대표랑 저번에 지난주에 그 토론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기본사회 방송도 같이 나오고 관창민 대표님 방송 같이 나오고 그 천호선 사무총장께서 천호선 사무총장이 그 뉴스아이킥에도 나가고 나와서 직접 서로 연대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포럼과 공동대표를 용현 대표님 하고 이재명 대표님 하고 거기에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또 기본사회 네트워크 기본사회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또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중심으로 정치 동맹 그럼 저희도 그 적극 찬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소장님과 함께 한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 그 개혁 세력이 사실상 그 용해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혁연합신당의 일정 부분 같이 그쪽으로 대거 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각계각층 인사들이 저게 제일 낫다. 그렇군요. 대신에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 준연동형으로 하자. 지금 병립형은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일부 또 민주당 뭐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으로 안 가면 결국 민주당 이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 만들면 국민의힘으로 쏙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이 아니어서요. 4년 전에 민주당 이성정당 있고 또 국민의힘 이성정당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이성정당 안 만들었네 당당하게. 오케이 그럼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심판할 당이 누군지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 순서 보세요. 윤석열을 비토하는 정서, 반대하는 정서가 지난주 수요일 YTN 저는 진짜 YTN 바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탄핵이 3분의 2잖아요. 정확하게 윤석열 반대 여론 66%가 나온 겁니다. 아마 YTN 내부에서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가 문제될까 봐 그랬는데 모르죠. 보도를 살짝 하고 말아요. 본인들이 돈 엄청 들여서 여론조사 했을 것 같은데 66%가 윤석열 반대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옛날에 박근혜 탄핵 거의 직전처럼 가는 거거든요. 66%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핵 가결선이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민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얼른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총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있어요. 민주당 위성정당이 없어. 그러면 다 국민의힘만 찍겠어요? 아니면 투표 포기하겠어요? 길을 쓰고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을 찍게 되어 있죠. 찾게 되죠. 금방 입소문이 나죠. 예를 들면 그 당의 이름이 용현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개혁연합신당이다. 또는 일각에서 저희가 제안한 이거거든요. 석탄당. 석탄당? 윤석열 탄핵당.
석가탄신일처럼 기쁜 날. 석탄당. 그러니까 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석탄당. 이제 그 개그죠. 석탄당, 석가탄신일당, 윤석열 탄핵당. 옛날 이제 어렸을 때 석탄처럼 따뜻한 정당 뭐 이런 뜻인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탄당이라고 쳐요 이름을. 그러면 국민들이 금방 알죠. 아 이건 진짜 좋다.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들어줬고 우리가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을 추진하고 기본소득이나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혁신 정치 세력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국민을 믿으세요. 병립병으로 아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4년 전에 이 선거법 개정하기 위해서 몸싸움까지 불사하고 국민의힘의 그 반대를 그렇게 맞아요. 그 이겨내고 통과시켰는데 4년도 안 돼서. 그럼요. 예,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예, 그렇군요. 아니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용해인 대표의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 대표의 그 개혁연합신당 제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 포함해서 이제 다른 어떤 그 민주당 외에 그 진보 세력, 개혁 세력이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고 뭉치고 또 힘을 같이 내놓을 수 있을지 그게 아마 10월 초에 굉장히 정치권에 12월까지 지금 이준석 신당과 함께 굉장히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권의 큰 어떤 뭐 흐름, 중요한 흐름이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관심을 완전히 폭망할 거고요. 더더욱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면 국민의힘 세력 상당수 그쪽으로 또 표를 뽑아주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분열되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가면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 기존 표 싹 가버리죠. 근데 이준석 신당이 딱 생겼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비윤 세력은 이준석 신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럼 민주당이나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중도층 일부라도 이준석 신당에 표를 찍어주겠죠. 대신 나머지 윤석열을 정말 미워하고 비판하는 이건 뭐 개인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범국민적인 어떤 분노, 저항감은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온 YTN의 66% 또는 뭐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